네, 국물없는 기자 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크 벗기로 하지 않았나? 아, 그랬죠? 예. 네. 다 맞았습니다, 저희가. 네, 다 맞았다고요? 저는 안 맞았습니다. 합의 6차 백신까지 맞았습니다. 네네. 저는 아직 수요일 날 남았습니다. 씁시다. 씁시다. 그리고 저는 얀센이라 한 번입니다. 아, 그래요? 얀센 약해. 얀센 못 네? 먹겠습니다. 얀센 약해. 지금 한 몸에 3% 정도. 면역 기능이 3% 정도 저는 남지 다음 주부터 않았을까? 확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다 벗습니다. 네네. 다음 주부터 벗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래요. 국물 없는 기자회 오늘 순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난 주말까지 개사과 파문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윤석열. 예. 이거는 뭐 말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국민일보 등은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라고 보기 어렵죠. 실수가 아니죠. 실수는 고의 아닌 경우.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가운데서 본의 아니게 했을 경우가 실수지. 네네. 아니, 사과는 개한테나 줘. 명백한 고의. 진심을 담은 그런 국민을 향한 빅엿 아닙니까? 아니, 근데 어째서 이게 실수예요? 실수 아니지. 김태호 전 지사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오늘 어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음. 평소에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한 거다. 야. 친박이랍시고 해서 영입한 사람이 김태호 아닙니까? 예. 들어가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네네. 예, 참. 알겠습니다. 대선 국면도 이제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11월 5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이제 대략 본선이죠. 대진표가 이제 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1월 5일쯤 돼야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평화나무가 내일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한 모금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하. 그래서 내일 많이 좀 돈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걸 갖고 선거 때마다 골칫거리 개신교 목사들의 선거 개입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모니터링 활동, 계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교파라치 제도도 도입해서 교회 가서 네네. 목사가 이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했다 그러면 녹취를 해오시면은 저희가 포상금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면 이제 같은 교회를 같은 건을 그러면 그때는 우선은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이것도 선착순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대형 교회 말고 소규모 교회 가셔서 네. 따오시란 얘기지. 예, 따와서 남들이 안 갈 법한 교회를 가서 하시면 그렇지. 더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거기서 또 기소가 됐다.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기소가 됐다. 추가 포상을 합니다. 네. 성과급입니까? 성과급? 그렇지. 어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돈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모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 총선 때 그렇게 저희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했더니 네. 목사들이 이제 경찰에 불려갈 때마다 얼마나 벌벌 떨어하는지 하는 그거 뒤에서 미안하지만 좀 웃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이제 출두하러 가는 거야. 조사받으러 가는 건데 네네. 교인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같이 합심 기도하고 막 근데 실제로 유죄 판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교회에서 이런 목사.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헌법법이죠.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기자회견 당일에 지난 총선 때 황교안 장로 당 밀어라. 비례대표는 전광훈의 기독자유통일당 밀어라. 설교 시간에 이렇게 했다 저희한테 고발당한 목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하.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아주 본격적으로 아주 저인 방식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네. 라멘 감찰도 할 예정입니다. 라멘 감찰. 네, 그래서 저희가 다 녹음을 해서 녹취를 해서 이걸 갖고 정말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구만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또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면은 돈도 돈이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가 함부로 까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구나. 네. 이렇게 또 자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 때 선거 개입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어마해요. 뭐 정치를 그만두셨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표창원 의원 반듯한 네네. 그 표창원 의원이 그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가 있는데 싫어해 민주당을 막 씹으려고 한대. 어떻게 했냐?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나 욕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공권력도 정치권도 누구도 손을 못 댔습니다. 네. 손을 댔다간 반발하니까 또 그래서 다음 선거 때도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개신교회가 제대로 저주하는 김용민이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진짜. 그래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 있습니다.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무서워하는 사람. 무섭고 더럽고가 이제 혼재돼 있어요. 이제는 고발당하니까. 심지어는 법이 우스운 전광훈조차도 네. 지난 4.7 보궐선거 때 내가 특정 당 지지를 언급하면은 이거 고발당한다고 설교 시간에 벌벌 떠는 거예요. 자, 평화나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선거 때 종교로 인한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아하. 평화나무가 다 그냥 해결해 진짜 드리겠습니다. 많은 걸 바꿔놨네요, 정말. 네. 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송할 텐데 11시부터? 예, 와, 릴레이. 9시간 동안 제가 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던져서 여러분들께 후원을 요청하는 건데요. 혹시 목표 액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서울특별시청에다가 네. 기부금품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까지 걷겠다. 이거 허락받지 않고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 빤스 목사님이 기소가 됐습니다. 걸리죠. 예, 네. 큰일 나요. 저희가 3억을 지금 목표로 했는데, 아, 3억. 예, 네. 3억. 뭐 내일 3억이 모일 걸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도와주시기 나름이죠. 근데 슈퍼챗은 쏘지 마세요. 아, 그렇죠. 거긴 슈퍼챗은 셉니다. 절반이 나가버리니까. 특히 김용민 TV로 슈퍼챗 쏘시면 안 되고 네. 오로지 계좌로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유튜브가 떼가요. 슈퍼챗은 뭐 거의 한 40% 떼가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게 돌아오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무엇보다도 김용민 TV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평원함으로 보내는 과정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슈퍼챗 쓰지 마시고 오로지 계좌로만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노기 기자님부터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세요. 이게 상당히 좀 저는 주목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근슬쩍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신동아가요. 올해 창간 90주년이 되는 그렇지.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쇄까지 해가지고 이미 다 찍어놨어요. 그런데 굉장히 결정적인 여론조사에 오류가 생겨서 찍어놓은 거를 일단 배포는 아직 하기 전이었고 찍어놨는데 그거를 전부 수거해가지고 다시 찍어서 제가 알기로 심동아는 잡지 아닙니까? 이 잡지입니다. 네, 굉장히 두꺼운 잡지인데요. 네. 그거를 한번 재본하면은 그 부분만 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네, 이미 인쇄가 돼서 책이 만들어진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 서점에 배포를 했다가는 이건 굉장히 대형 오보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찍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기사가 어떤 기사냐? 열린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 지지자의 네. 87.1%가 신동아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야당의 후보 당선을 원한다. 아, 국민의힘 쪽에 국민의힘 쪽에 열린민주당 지지. 열린민주당 지지자의 무려 87.1%가 민주당보다도 더 말하자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들이 바로 열린민주당인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야당 그것도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원한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 기사가 그러면 이게 오프라인에 안 깔렸기 때문에 모르느냐? 아닙니다. 요 기사가 워낙 얘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프라인에 깔리기 전에 온라인에 올렸구나. 온라인에 올렸고요. 네. 이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포털 메일에 걸렸어요. 포털 메인까지. 포털 메일에 걸렸다가 나중에 열린민주당 측에 강력한 항의를 받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링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사의 일부분을 제가 좀 봤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서두 부분입니다. 열린민주당 지지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잘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기사 첫 문장이야. 10명 중 8명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안 나오겠네. 네. 또 87.1%가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신동아가 창간 9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 폴리컴에 의뢰해 10월 13일부터 15일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그 뒤가 더 웃겨요.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친문, 친조국 성향 인사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당대표 최강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헷갈린 것도 아닌데.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을 지낸 인물. 이래가지고 쭉 써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모인 정당에서 무려 내년 대선에서 87.1%가
야당의 후보 당선을 원한다라고 보도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사건입니까? 그런데 열린민주당 쪽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결국에는 신동아가 아주 짧은 사과 기사를 내보냅니다. 이게 진짜 세상을 뒤집어 놓고는 세상을 뒤집어 놓고서는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 기사를 원래 정상근 기자도 여론조사 기사 써봤잖아요. 네네. 여론조사 기관에 데이터 의뢰를 해가지고요. 데이터가 오지 않습니까? 여기 쭉 봐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이 데이터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저는 만약 이런 데이터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신동아 쪽에 이렇게 보냈으면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는.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 데이터 맞는 거냐라고 확인을 해봤을 것 같은데 네. 신동아 쪽에서는 오호! 이거 기사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났어. 근데 사실은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는 굉장히 지지할 가치가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사실 지표를 보면은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비율이.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서가 80%, 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정서가 80%, 그렇다면은 이거 뭔가 표본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상식적이죠. 네. 네, 그게 상식적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판단보다는 오호! 야 이거 얘기되는데? 해가지고 그걸 미리 뽑은 거고 그래서 기사를 포털로 전송을 했다가 기사로 막 이 기사가 엄청나게 뭐 해설 기사 이런 거까지 막 들어갔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해설까지. 이게 신이 나서 쓴 것 같아. 난 처음에 그 소식 듣고 정말 해명, 정정 그게 굉장히 작았거든. 엄청 그래서 말하자면 데이터 그래프 상에서 뭐 교체를 했나 보다 이 정도 됐는데 아예 그걸 갖고 네. 그걸 야마로 해서 장문의 썼다.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포털의 대문에 걸렸다가 강력한 항의를 받고 그쪽에서도 심각한 실수다라는 걸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습니다. 폴리컴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그 데이터를 쭉 내잖아요. 표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국민의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이게 바뀐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이건 뭐 대가리 박을 일 아닙니까? 우리 김재호 형이 나와가지고 대가리 박을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정말 짤막한 알립니다라는 알립니다. 그런 네. 기사만 내보내고 사실 이 사안 자체는 제대로 보도도 안 됐습니다. 예.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잠깐 언급이 됐을 정도고 나머지는 별로 언급 안 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소리 슬쩍 넘어갔어요. 근데 포털 메일까지 걸렸는데. 메일까지 걸렸는데 슬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린민주당 쪽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신동아 쪽에서도 그때서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좀 문제가 있었다. 허겁지겁 해가지고 삭제를 해버린 거지. 근데 이렇게 넘어갈 일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신동아 쪽에서 제대로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이렇게 기사를 성급하게 내보냈을까? 이거야말로 지금 이른바 범 여권을 갈라치기 할 수 있는 지금 시기에서 호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나발이든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사실에 기반해서 썰을 풀어도 썰을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근데 이게 신동아도 신동아인데 포털은 또 그거를 왜 메인에 풀었을까요? 뭐 전송을 하니까. 근데 그것도 일단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론조사 의뢰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87.1%가 여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를 원한다라는 데이터 결과가 나왔을 때 상식적으로 언론사라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과정이 일단 거치지 않고 이게 그대로 나갔고 심지어 다시 인쇄를 했다는 거. 이거 정말 치욕적인 일이고 이거 책임 소재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이거는. 예. 단순히 여론조사 기관 쪽에 책임을 돌릴 일은 절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를 확인하고 체크해서 기사로 작성할 때 최종 책임을 지는 거는 해당 언론사에 있는 거죠. 이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망신스러운 기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이게 예를 들면은 자기한테 제보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꾼다든지 뭐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게 정정하고 바로잡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는 멀쩡한데. 그렇죠. 멀쩡하진 않았지. 멀쩡하진 않죠. 말을. 근데 어쨌든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끝까지 파고들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 같으면 진짜 창간 90주년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라면은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면 또 다른 조사를 돌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얼추 이게 서로 뭔가 논리적인 연계가 있다. 개연성이 있다. 또 이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조심스럽게 기사를 쓸 것 같아요. 네. 하나의 데이트 갖고 열린민주당, 진성 이런 민주당 계열의 지지자들이 마음이 바뀌었다.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이렇게 쓰려면은 정말 치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통계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쓸 때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의 코멘트라든가 전반적인 이 통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듣거든요. 네. 들었을 때 만약에 그쪽에서 착각을 한 거라도 한 번 더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이게 너무 지금 통계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달라고 이 정도는 갔었어야죠. 네, 그렇지. 근데 요거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한국 언론이 기사를 쓸 때 어떻게 쓰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나오는 사례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대충 넘어갔네. 만약에 한겨레에서 이랬어 봐. 뭐, 좀 더 한겨레가 같은 편인가? 하여튼, 이 예를 들면은, 김용민 TV가 만약에 그랬어 봐요. 와, 이거 갖고 뭐 그냥 이틀, 3일은 씹었을 겁니다. 장난 아니에요. 예? 뭐, 저 유튜브 맨날 낭설이나 유포하고 뭐 저렇게 가짜뉴스도 만들어낸다 이러면서 막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울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창간 90주년 여론조사라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간 90주년을 맞아서 퇴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일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 뭔가 팩트가 하나 나오면은 좀 그거를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이래저래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뭔가 좀 자극적인 내용이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써버리는 그런 현실이. 아니 진짜 열린민주당 안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 그야말로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흐름이 감지된다면 열린민주당 게시판에서 그런 비슷한 글이라도 올라와야 되고 그렇죠. 예컨대 이제 당내에 뭐 소동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단지 여론조사 한 번만으로 뭐 지금 열린민주당 만들었던 또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여론조사가 나오려면은요, 열린민주당 내부에서 이를테면 뭐 의원이라든가 당직을 맡고 있는 관계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냅다 통계가 나온 걸 보고 야 요거 기사 된다 해가지고 날름 그것도 포털에다가 딱 전송을 하고 그 포털로 또 메인에 딱 배치를 하고 네. 그러다가 강력한 항의를 받고 기사 삭제하고 다시 인쇄하고 이랬는데도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야 정말 총체적 이 문제점이 다 드러났어요 지금 이 사안에. 그러네요. 자, 총체적 난국입니다. 신동아를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들이 말이죠.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주시죠. 역시 이것도 이제 오보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녹취록이 공개가 됐을 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MBC가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랬죠. 하루인가 이틀 뒤에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지 언론들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보도를 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됐던 건 CBS 노컷뉴스인데 노컷뉴스는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아예 기사 상단에. 타이틀을 달고 정확하게 10월 21일 이거는 이제 10월 21일에는 이제 정정이 올라간 거고 단독이라는 이름을 내보낸 건 10월 7일입니다. 노컷뉴스가. 제목이 김웅, 조성은 녹취 파일에 윤석열 언급 없었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고요. 네. 이 보도가 미치는 파장은 의외로 컸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 노컷뉴스를 보도로 MBC 보도가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공격에 나섰고 그리고 또 고발도 했어요. 고발까지 네. 했습니다. 실제로 고발까지 했고 음. KBS 국정감사장에서도 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보도를 근거로 KBS는 왜 실명을 보도를 했느냐 이거 가짜뉴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 왜 이랬냐면 엄청나게 정치 쟁점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CBS 쪽에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 같은 걸 없고 그냥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했다가 10월 21일 오후에 이제 홈페이지에 알림, 윤석열 언급 관련 부정확한 보도 바로 잡습니다. 이걸 이제 사실상의 정정 기사를 게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를 하게 돼서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언급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보면은 그 공개된 녹취 파일을 검토한 결과 윤 전 총장의 이름이 2차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상기 보도 내용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10월 7일자에 단독을 달고 굉장히 단정적으로 언급이 없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된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그 경위 그럼. 취재 기자가 분명히 있을 거고 데스크 과정을 거쳐서 이게 단독 달고 보도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판단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저는 소송하게 이 정도 되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양식 있는 언론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미흡한 사과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이거 이제 언론중재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CBS 노컷뉴스가 이렇게 사실상의 사과문을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조성은 씨 역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약간 비슷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과와 상관없이 언론중재에 가겠다. 왜냐하면 제목이라든가 내용 같은 거는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고 조성은 씨 얘기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하고 결국에는 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는지가 사과문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있다. 이거는 이 보도로 인해서 사회적 미치게 된 파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하면은 이 사과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그치. 여전히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 신동아 건도 그렇고 CBS 노컷뉴스 이번 오보 건도 그렇고 이렇게 사과문을 게재를 했으면은 이게 언론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건가.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저는 이 용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왜냐? 이게 단가 싶은 거예요. 언론은 이렇게 오보를 해도 미안 인쇄 다시 하고 이러면 끝나는 건가? 언론사 오보에 대한 책임의 뭐 범위라든가 수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걸 갖고 포착을 했습니다. 평화나무가. 이 보도도 보도지만, CBS 노컷뉴스가 어디서 나오는 인터넷 신문입니까? CBS 노컷뉴스. 그러면은 CBS 노컷뉴스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다. 꽤 그 회사로서는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내놓는 기사라면은 라디오 뉴스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라디오 뉴스에 나온 거죠. 10월 7일자 CBS 저녁 종합 뉴스에 나온 거를 갖고 찾아냈습니다. 또 이제 그 기사가 나온 시간이 18시 때더라고. 그러면 6시 정각부터 6시 20분인가 30분까지 저녁 종합 뉴스가 방송되거든요. 네. 반드시 반영됐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세 번째, 네 번째 꼭지인가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화나무가 그 녹취를, 그 라디오 방송 내용을 파악하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터넷 신문 나온 거하고 라디오 뉴스 나온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신문은 그냥 뭐 인터넷 신문에 나온 건데 네. 방송, 전파를 통해 나갔다.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또 오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매우 위중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사가 잘못 보도하면은 에휴 한심한 놈들 이러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가짜다 그러면은 그를 바로잡는 과정이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가 30만 원 받아냈다고. 네. 아, 열린공감 TV가 김용민 거다 했던 언론. 근데 30만 원 받아냈습니다. 그건 너무 진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하고. 그런 보도가 얼마나 많아요. 네. 그렇잖아요. 사실 그 열린민주당이 신동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비록 그 기사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마는 그 저기 언론중재위 가면은 배상액 토해낼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가 뭐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 갖고는 어떻게 저 배상이나 혹은 뭐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명백한 오류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오류가 나오면은 정말 골치 아프고 골 때립니다. 예. 그걸 통해서 한번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사가 오보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동아 이번에 창간 90주년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포털 메인에까지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걸린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거 치고는 지나치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슬쩍 사과문 정도 내고 넘어갔고 매우 짧은 사과문 안 되죠,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CBS 노컷뉴스 관련하면 하더라도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왜 이런 보도가 나가게 된지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 있는 어떤 해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CBS 노컷뉴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로 65 샤인 머스켓. 샤인 머스켓이요. 강력하게 소개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포도향이 신선합니다. 포장도 깔끔하고 과육이 손상되지 않게 잘 포장돼 와서 첫인상부터 좋았고요. 막 씻어서 입에 넣었을 때 청포도 향이 느껴지고 아하. 달고 맛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정용으로 주문했는데 알만 약간 작은 정도인가 봐요. 송이 크기가 작진 않습니다. 재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구매 후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네네. 3월로 65의 샤인 머스켓은 주문된 수량만 당일 아침에 수확해서 발송합니다. 미리 따놓고 포장한 샤인 머스켓이 아니라서 가장 신선한 상태의 샤인 머스켓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3월로 65의 샤인 머스켓의 기본은 당도입니다. 당도. 수확하기 전 일일이 당도를 측정해서 기준 이상의 샤인 머스켓만 수확해서 발송합니다. 관련해서 최근 구매 후기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3월로 65는 포장에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컬러 인쇄를 최소화한 종이 박스와 종이 완충제를 사용해서 환경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농산물 인증 GAP 이건 기본입니다. 참고로 3월로 65 샤인 머스켓의 배송은 전날 결제 완료된 주문을 오전에 수확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하루 이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신선한 샤인 머스켓을 보내드리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샤인 머스켓 2kg 가정용 3송이에서 5송이는 38,900원, 샤인 머스켓 2kg 선물용 3송이에서 4송이는 49,800원입니다. 가정용과 선물용의 당도와 향은 동일합니다. 송이 모양과 크기만 달라요. 가정용을 선물하셔도 맛과 향은 충분합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너무 맛있어. 국물 없는 기자회가 양을 더 많이 주는군요. 빨리 이게 이게 진짜 다네요. 달아요. 이게 빨리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위드 네. 코로나가 돼야지 우리가 시식도 맞습니다. 재개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아, 지난 2년간 정말 이 프로그램을 다수상의 하는 건지 단식 안 하는 투쟁했어. 건지. 단식 투쟁. 아, 진짜 다네요, 이거. 한사탕보다도 단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알이 진짜 실하다. 진짜 완전 꿀인데요, 이거. 샤인 머스켓. 아, 진짜 이 샤인 머스켓을 개발하신 분은 진짜 큰 상을 줘야 됩니다,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네요. 근데 이 샤인머스켓에 한번 맛에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네. 입이 약간 고급화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게 비싸지 않았나요? 처음에 아, 막 비싸죠. 우송이에 막 비싸요. 5만 원 막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다른 제가 봤을 때 지금 마트라든가 이런 데 파는 가격에 비해서 진짜 싼 거예요. 진짜. 그리고 5송인데 4만 원이 안 되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3송이에 막 거의 한 5만 원 정도예요. 바로하라님께서 드셔보셨나봐요. 저 샤인 머스켓 진짜 달고 맛있어요. 네. 먹고 나면 또 주문하려고 하신다고. 아유, 너무 네. 좋습니다. 난 벌써 다 먹었네. 아유. 아까 제가 국물 없는 기자 오기 전에 앞 방송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4개 주더라고. 아, 4개. 4개가 뭡니까? 4개가. 그럴 거면 차라리 안 주시는 게. 여기, 네. 여기 역시 국물 없는 기자에는 음식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네. 네. 자, 여러분 많이 아, 사랑해 너무 주시고. 예. 네. 아 진짜 맛있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늦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늦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어제 언론 관련된 공약이라면 공약이라 할 수 있고요. 정책이라면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걸 발표했는데 엄청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실제로 현실 가능한 것일까 의문이 드는데 너무 어이없어서 다들 조용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언론 관련 집권하면 청와대는 언론사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부와 공기업 지분이 들어있는 KBS, MBC, EBS, YTN, 서울신문, 연합뉴스, 연합뉴스 TV 등 7개사의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 서울신문은 이미 손 떼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획재정부가 지분만 갖고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지금. 저 근데 선생님 광고하고 드셔야 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그리고 맛있어서. 그리고 문제 발언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KBS 1TV와 EBS 아리랑 TV를 통합을 해서 순수 공영방송으로 운영을 하겠다. 1TV하고 아리랑 TV를요? 1TV, EBS, 아리랑 TV. 아니 아리랑은 국영방송입니다. 네네. 네. 공영방송이에요. 그리고 공영방송이 아니에요. 네. 네. KBS 2TV와 MBC, YTN, 연합뉴스 TV, 서울신문 등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 조언이 없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1년의 방송사들에 대한 통폐합 아니면 단계적인 민영화 이걸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야, 이거 뭐 언론중재법은 애들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언론중재법을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했던 야당을 비롯한 언론계 현업단체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전두환식 언론 통폐합을 지금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러면서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영화를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 자본가들의 품에 안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 바꾼다면은 이제는 결국 대자본의 정글 속으로 공영방송을 밀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참 한나라당다운 네. 발상입니다.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홍준표 의원의 언론 관련 이런 발언들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대통령 되면 SBS 없애버리겠어. 8시 뉴스를 싹 없애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사장하고 보도본부장 목을 날리겠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TV 토론에서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BS 방송은 내가 모래시계 드라마 만들어줘서 키운 방송이다. 제가 거꾸로된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우리 작가님을 그때 만났어요. 모래시계 모래시계 작가님. 작가님. 네. 만났는데 정말 홍준표가 모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검사의 세계를 뭐 직접 체험은 안 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인터뷰한 대상이지 홍준표에게서 모티브를 딴 건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렇겠죠. 홍준표의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홍준표 의원은 예전에도 종편하고 여론조사 기관도 없애버리겠다고. 종편에 대해서는 종일 편파 방송하는 그래서 종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박근혜 탄핵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네. 종편들조차도 이제 사실은 박근혜 편이 아니었지. 당시 자유한국당 편이 아니었죠. 그리고 SBS가 해양수산부 관련해가지고 집권 초기 때 대형 오보 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 쪽하고 해양수산부가 협력해가지고 대선에 맞춰서 세월호 인양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홍준표 그때 의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줄 아십니까? 집권하면 해수부를 없애겠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준표 형은 뻥카만 있는 양반이에요. 근데 모르지 또 대통령이 되면은 경남도지사가 돼서 진주의료원 없애듯이 진짜 없애버렸죠. 진짜 없앨 수도 네, 있어. 그 유력이 없었죠. 5기가 발동해가지고. 네.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될 일은 뭐 내가 보기엔 좀 없다고 보는데 당장 당내 경선에서도 쉽지 않겠네.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력이 처음부터 거의 윤석열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세력을 말하자면은 무력화시키고 단지 여론의 인기만으로 대선 후보가 나온다? 그럴 정도로 국민의힘이 신선한 당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뭐 보면은 대절이 바뀌는 건 이제 철새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알잖아요. 그렇지. 아, 이게 대세가 굳어졌다라는 거는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의 아 연결을 근데 네. 주말 사이에
계속 지금 이 개사가 논란도 그렇고 윤석열 씨가 지금 계속 망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약간의 그 지지도나 이런 게 좀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11월 5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니 저는 뭐 아직까지도 윤석열이 된다는. 그 가능성이 있긴 하죠. 예. 하지만 만약에 지금 그 문구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홍준표 의원하고. 그거 저렇게 됐을 때 저는 상황을 좀 11월 5일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거는 뭐 그렇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홍준표 의원의 언론 관련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어처구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현업단체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의외로 조용하다. 무시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뭐 예전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언급자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가? 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어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는 성명이라든가 대대적인 이런 게 한번 나와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이재명이 만약 그랬다면 경선 단계에서 아마 달랐을걸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벌써 될 후보 안 될 후보를 가리는 건지 그건 진짜 모르겠습니다만. 네. 벌써 뭐 집권하기 전에 뭐 언론 장악부터 할 생각이냐 뭐 벌써 이렇게 보도가 됐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오늘 또 뭐 종부세를 없애겠다. 그리고 용적률 1500%. 아, 참, 네. 이거는 용적- 뭐 네. 진짜 성냥갑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얘기. 용적률 1500%면 맞은편 집하고 악수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창문 열고 악수해야 돼. 사다리 하나 갖다 놓고 오갈 수도 있고. 예. 그 중간에 나무 판자 하나 놓고 고기 구워 먹어도 되는데. 아, 그렇지. 저쪽에다 딱 놓고. 아니 뭐 어쩌겠다는 생각인 건지 모르겠어. 아니 지금. 근데 그 사이로 진짜 바람이라도 들어가면은 못 걸어 다녀요. 아,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아니 대체 왜 불나면 바로 옆집으로 옮겨붙어요. 위험하죠. 예. 참 위험한 정책들을 지금 너무 많이 내놓고 네. 아니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대개는 이제 고층으로 지을 거 아니에요. 뭐 네, 그렇죠. 원룸으로 해가지고 뭐 35층, 40층 만들겠어? 근데 지금 인구수를 보게 되면은 점점 이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런 마당에 큰 집들 중심으로 지어봐요. 이게 40년, 50년은 갈 집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현대 건축 기술로 보자면은. 네. 어떻게 될 거야? 그럼 집이 이제 공실이 나게 되고 집값은 폭락하고 지금 뭐 공급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가격이 뜁니까? 천만의 말씀. 일확천금을 벌려고 신세 고치려고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고 이게 내려가지 않는 거지. 지금 용적률 1500%의 종부세를 안 받겠다. 뭐 10년 동안 하면은 또 뭘 감면해 준다고 그랬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집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다. 네. 참여. 양도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그렇지, 양도소득세. 대책 없는 양반입니다. 진짜 좀 대책 없는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홍준표가 대통령 되기에는 이 나라는 하느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기